하는 빅스텝, 환율 때문에 했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할 것이다. 빅스텝이라 그러면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 올리는 게 아니라 2배인 0.5%를 올리는 것을 빅스텝이라고 하고, 갑자기 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은 0.25%씩 올렸단 말이죠. 그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합니다. 이 베이비 스텝. 너무 빨리 올리면 경기가 급냉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베이비 스텝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베이비 스텝은 일본이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팍 올려버렸어요. 갑자기 올리니까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급냉하면서 장기 불황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앙은행들이 일본의 교훈이다 해가지고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이 일반화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베이비 스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0.5% 올리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지난번하고 이번에 0.5를 올렸는데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빅스텝을 하면서 금리가 너무 빨리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금리가 경기가 과열이 돼가지고 경기를 식히는 의미에서 베이비 스텝 하면서 조금씩 올리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금리가 오르는 경우에는 대부분 집값 똑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 속도의 문제라는 거죠. 속도의 문제.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안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예상도 빗나가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역시 역사는 반복되지만 한 번도 같이 반복된 것이 없으니까 항상 우리가 열심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자, 그래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준을 유지한다는 이야기인데 환율 때문에 했다는 거죠. 환율 때문에. 환율은 돈을 사고 파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1달러를 사는데 우리나라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돈도 돈 주고 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면 한국 돈으로 달러를 사거나 태국 바트화를 사거나 우리나라 돈을 주고 외국 돈을 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비율이죠, 환율.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이 1달러를 살려면 우리나라 돈을 얼마나 줘야 되냐? 그러면 이제 1달러는 1,200원이야. 1,200원이었는데 지금 1,400원, 1,500원이야. 그러면 환율이 오른 거죠. 오른 거. 미국의 달러 가격이 오른 거죠. 우리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원화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요. 그게 환율인데 미국의 환율이 너무 급등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도 불안하고 환율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 빅스텝으로 0.5% 올렸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환율도 안정이 되고 물가도 안정이 되면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는데,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이야기로 봐서는 환율하고 금리가 당분간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일 거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거죠.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의 끝이 어디냐? 일단 그게 첫 번째 고비가 되겠죠. 예, 끝을 만나야지 그 다음부터 유지를 하거나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덜 오른 구축을 살 걸 그랬네. 새 아파트가 더 무섭게 빠지는 이유는 뭐냐? 새 아파트 그래서 거품이 많이 껴 있어 가지고 금리가 오르니까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은 신축의 시대였죠. 자고 나면 신축이 계속 올랐는데 이게 너무 무섭단 말이지. 통창에 포베이에 구조도 좋고 이런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 아파트 신축 이제 분양받는 게 시장이 뜨거웠고, 근데 이제 분양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받으시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가점제, 최근 몇 년 동안 가점제를 통해서 수도권에 분양이 됐기 때문에 가점이 높아야지 집을 분양받을 수 있었죠. 그러면 가점이 높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주택으로 오래 거주했거나 아니면 부양가족이 많거나, 그렇죠? 그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거나 요 세 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 청약통장 가입한 지도 되게 오래됐고 부모님 부양가족도 되게 많고 그리고 무주택 기간으로도 되게 오래 살았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실수요자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청약을 하게 되면 전세로 사시거나 월세로 사신다
계신단 말이죠. 살고 계신데 청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약은. 왜냐하면 분양권이기 때문에 아직 안 지은 데를 선분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대출을 많이 일으켜 준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실수요자분들은 자기 전세금을 빼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자기 집을 팔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신다는 거죠. 그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분양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새로운 집을 사놓긴 했는데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동시에 두 개의 집에 대한 가격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돈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집은 그대로 두고 새로 9억짜리 집을 사면 이걸 다 빚으로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계약금 10%만 내면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하면서 빚으로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잔금은 나중에 들어갈 때 기존의 집을 처분하고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신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크게 깔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신축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투자로 했건 실수요로 했건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또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전세가 또 싸요. 그러니까 전세를 놔서 잔금을 치려고 그래도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금매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오르면 레버리지가 큰 부분인 신축이 더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 많았던 둔천주공 소식인데요. 둔천주공이 드디어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올 초였죠. 둔천주공이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그거였어요. 건설사, 건설 시공단에서 건축비를 올려줄 거를 믿고 공사를 됐고 진행했는데, 그걸 이제 총회에서 통과가 됐어. 조합원들이 동의해가지고 건축비를 올려주기로 했어. 건축비를 올려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조합에서 이건 무효다, 못 올려준다.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올랐는데 예전에 올려주기로 한 가격을 무효로 하면서 2016년에 건축비로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못하겠다 그래갖고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이라는 무시무시한 빨간 딱지 노란 딱지를 붙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드디어 합의를 보고 내년 초 분양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단한 6개월만큼 또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분담금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내야 할 돈들이 더 커졌다. 그럼 결국 그거 왜 했냐 이거지. 6개월 동안. 그래서 시공단 이야기를 다 들어줄 거면서 지금 항복하고 다시 들어가면서 갈 거면서 왜 했냐 이거죠. 그 이유가 궁금한데 그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일반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조합원들한테 분양하고 남은 것을 일반 분양하는데, 일반 분양 수입이 크면 이 분담금을 상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상세를 할 수 있는데 내년 초 분양 흥행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거다. 참고로 둔천주공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12,000여 세대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단일 단지로는 가장 큰 규모가 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0년 1개월만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서울 아파트는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3년까지 계속 떨어지는데요. 10, 11, 12, 13, 4년 동안 떨어진 거죠. 그 와중에 12년에 제일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런 이야기고, 요 한국부동산원 데이터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은 2012년부터인가 주택 가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로 보면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서울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서울은 다 팔아야 되는 건가요? 팔려야 팔죠. 이 모든 게 뭐 때문이냐면 금리 때문입니다. 금리.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가 천천히 우리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베이비 스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빅 스텝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예상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게 문제인데 이게 그러면 언제 정점이 될 거냐, 요거를 한번 이야기해 봐야 한다.